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의 아나운서 홍원기입니다. 각 지역에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존재합니다. 각 지역의 경제 현안을 비롯해서 다양한 현안을 두루두루 살피는 살림꾼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장과 함께 경기도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어떤 노력들을 펼치고 있는지 말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 초대 의회가 출범해 제8대를 맞은 경기도 의회. 행복 공감, 희망 주는 의회를 목표로 1200만 도민의 꿈과 희망을 새로운 현실로 바꾸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에 심혈을 기울이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의회에 131명 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다. 민생 위주의 정책,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균형 있는 견제와 감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경기도 의회의 현재와 더불어 미래를 내다봅니다. 네,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참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7월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이제 취임하신 지 한 넉 달 정도가 돼갑니다. 네, 한 130일 정도 돼갑니다. 그렇죠. 넉 달이 벌써 지났네요. 예. 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신 많이 없으셨을 텐데요. 많이 정신 없었고요. 예. 또 우리 의회가 정상화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예. 그나마도 우리 의원님들이 한마음이 돼주셔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 전임제 의장이 좀 아쉽게 물러났기 때문에 여러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었고요. 한 2달 정도 의회가 공전이 됐습니다. 여야 간 갈등도 있었고 그 봉합 과정이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의장께서 어떻게 봉합을 하셨고 정상화하셨는지 지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처음에는 예. 아주 깜깜했습니다. 예. 의장이 되었다라는 예. 이런 기쁨보다는 너무도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어서 네. 참 이 어깨가 무거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야가 대치한 형국이었습니다. 예.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예. 서로 대화가 없어서 대치하고 있는 이 국면, 이것을 정상화시키지 않고서는 의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겠다. 예.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소통을 외쳤습니다. 예. 두 부의장과 소통해야 되고 김문수 도지사와 소통해야 되고 김상곤 교육감과 소통해야 네. 되고 양당 대표와 소통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1200만 경기도민과 소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아주 정상화가 잘 돼 있고요. 또 양당 대표님들이 그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지금 의회를 잘 꾸려가고 계십니다. 예. 두 분 대표님께 참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예. 지금 130일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니 해도 예. 민주당에서는 그 경기도 재정난을 네. 타개하기 위해서 예. 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 네. 해서 그걸 상정했고 또 새누리당에서는 이걸 막아야겠다 해서 의장석에 의원들이 난입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바로 이 사건은 우리 의회 사상 아주 치욕의 날일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런 아픔 상처 이걸 가지고 있고 그러나 우리 양당 대표님과 또 우리 의원님들이 현명한 지혜를 발휘해 주셔서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이제 정상화가 돼서 지금은 행복한 의회가 됐습니다. 예, 사실 국회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의회에서도 좀 이런 것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소통을 하면서 예. 우리 양당 대표들께서 첫 번째 실천으로 옮긴 것이 네. 의회 개혁 토론회입니다. 예. 이것은 광역의회 사상 최초로 개최된 것이고요. 아하, 예.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네. 이 개혁 토론회를 벌였습니다. 예. 성과가 좀 있었나요? 거기서 예. 합의된 사항은 3대 개혁 입법을 예.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자. 예. 이렇게 해서
의원들 국회 연수와 예. 관련된 개혁조례, 네. 또 의원 연구 활동과 관련된 개혁조례, 예. 그리고 의원 행동 강령과 관련된 개혁조례, 예. 이 3대 조례를 네. 우리 손으로 확실히 만들어내자 예. 해서 지난 10월달 임시회에서 예. 의원 국회 연수 조례와 의원 연구활동 조례가 통과가 돼서 네. 이미 공포가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네. 듣도록 하고요. 이제 경기도 의회가 8대째 벌써 이루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1년이 채 못 남은 상태에서 의장으로 선출이 되셨고 상당히 어깨가 무거우셨을 텐데 뭐 어렴풋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국회가 있고 도의회가 있고 시의회가 있고 대체 어떻게 다른 일을 하는 거지? 뭐가 다르지? 어떤 일들을 하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우리 도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경기도의회는 13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전국 광역의회 최대의 의회죠. 네. 서울이 114명인데 비하면 무려 17명이 많은 숫자입니다. 예. 참으로 많은 의원 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민주당이 72명, 네. 또 새누리당이 45명, 교육위원이 7명, 기타가 소수당으로 이루어졌고요. 또 여성 의원님도 19분 계십니다.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예. 이러한 우리 경기도 의회입니다. 하지만 모든 의회가 똑같습니다. 그 역할과 의미는 바로 집행부의 견제입니다. 네. 우리 도민들께서 바로 집행부를 견제해라 라고 저희들을 뽑아서 의회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오셔서 경기도의 예산 26조, 예. 26조의 예산을 허투루게 쓰지 않도록 감시 감독하는 역할, 이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의회의 가장 주 기능인 조례를 개정해서 예. 민생을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예. 또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지기 위해서 도정 질문을 하고 있고요.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들의 폐부를 찌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우리 의원님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데요. 네. 대단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감시 기능이 이제 주된 기능 가운데 하나인데 26조 원의 예산이면 글쎄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예. 지금 감사 기간 동안 어떤 감사들이 이루어졌고 또 감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11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11개 상임위원회 중 10개 상임위원회가 지금 현재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개는 예결산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예결만 하는 곳이라서 거기는 감사를 안 하고 있고요. 10개 상임위원회가 진행되는 중에 2013년도에 예산을 쓴 목록들 그리고 정책을 펴낸 것들 네. 이것들이 과연 1200만 경기도민의 뜻에 맞게 쓰여졌는지 법에 맞게 쓰여졌는지 의원들이 요구한 대로 쓰여졌는지 이것을 이번 감사활동 중에 주 제목으로 사용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지상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활약상이 아주 많은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각 지자체마다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계속 전국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추경 예산안 편성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관련돼서도 그만큼 재정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 재정난, 경기도가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께서는 이 부동산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 이유가 첫 번째이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복지비가 증가해서 더 이상 쓸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견 옳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동산 세수가 감소한 건
우리 경기도만의 일이 아니라 네. 전국적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복지비의 증가는 대한민국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의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 일리가 있다라고 예. 판단됩니다. 예. 하지만 이미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인가 이걸 곱씹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은 아니었나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게 된 것은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 재정에 대한 절감 운동을 시작했다면 예. 지금 이렇게 재정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생각지 않고 여태까지 계속 증액을 하고 행사성 경비 또 이런 경비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예, 지금 이러한 재정난을 초래했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것은 결국 선거도 한몫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2006년도 선거에 출마하셔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분이 공약으로 내세운 게 많았고요. 또 그 공약을 이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산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또 2010년도에 출마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마하려면 나름대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2010년도 예산에 편성했을 겁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고요. 또 2010년도에 당선되고 나서 또 공약을 실행하려다 보니 예. 또 많은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재정을 한번 넘겨 짚어서 과연 지금 이 재정이 편안한 재정인지 아니면 우리가 전략해야만 되는 그런 재정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을 관가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11년도부터 연구 활동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 빨간 신호를 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예. 선거 국면에서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리한 예산 편성이 이어지다 보니까 정작 예산이 투입돼야 할 곳에 투입이 되지 못했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로 베이스에서 네.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 예. 모든 산하 단체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모든 사업 예산 제로 베이스에서 해야 됩니다. 예. 모든 행사성 경비 제로 베이스에서 이 행사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서 예. 지금이라도 허리띠 졸라매야 됩니다. 예.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 때는 바로 공공 부분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 돼야 된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풍년이 들 때는 곡식을 곡간에 쟁여놓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었을 때 그거를 풀어야 됩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어려울 때 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공 부분에서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 푸는 방법은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이 재정난을 이겨나가야 된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채가 또 과도하게 발행이 됐을 때 그것이 나중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지도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사실은 있을 텐데요. 네, 지방채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이미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 이미 그것은 그 연구 용역을 통해서 받아놓은 예. 것이죠. 그 한도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많이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예산 집행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의회 개혁, 3대 개혁을 말씀하셨을 때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단 말이죠. 네. 예. 이건 지금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포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지금 의원 공무국외 연수 예. 조례가 통과됐고요. 예. 또 의원 연구 활동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11월 달부터 공포가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남은 하나가 의원 행동 강령입니다. 이 부분은 여야가 합의는 했지만 아직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의견 수렴을 이렇게 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의원 공무 예. 국외 활동과 관련돼서는 이번에 그 조례를 만들어서 예외 없이 예. 누구나가 국외에 나가는 여행이라면 네. 예외 없이 심사를 받아라. 예. 그리고 그 심사하는 과정을 외부 인사를 대폭 확대해라. 네. 그리고 갔다 와서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라. 예. 이렇게 투명한 우리 이제 국외 연수를 하게 돼서 예. 이제는 우리 주민들로부터 1200만 도민들로부터 이제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는 예. 특권을 내려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도 언론상에 많이 오르내렸던 것이 과도하게 경비를 사용을 하고 또 아무 이유 없이 외유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좀 도민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죠. 왜 나가는지, 꼭 나가야 하는지를 검증을 받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하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언론도 좀 도와줘야 할 것이 있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국외 공무와 관련된 예. 예산이 그동안 1인당 18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예산으로는 선진 정치, 선진 문화, 선진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유럽이나 미국 이런 곳으로 다닐 수 있는 예산이 못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 동남아시아에 주로 한정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의원들의 그 국외 연수 비용이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다. 예. 그러면 아주 좋은 선진 문물을 배우고 올 수 있는 예.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뭐 해외 선진 국가에 나가서 뭐 의정 활동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뭐 배워야 할 점들을 배워온다면 뭐 금액을 얼마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명확한 검증과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그 모든 이제는 그동안은 심사를 받지 않고 나가는 그 국외 연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모든 국외 연수는 네. 심사를 받도록 제도화 시켰고요. 아, 예. 또 그런 심사를 하는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대폭 확대했고요. 네. 또 갔다 와서도 그 결과를 예. 의회 홈페이지에 예. 공개하게 함으로써 예. 투명한 국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사실 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면 혼자의 힘으로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뭐 보좌진들의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또 사무처 인사 독립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가 됐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김경호 의장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경기도 발전이라는 이 전제 아래 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회와 도 집행부가 이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됩니다. 한쪽이 찌그러졌다가는 이 수레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의회가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가 인사권의 독립이고요. 두 번째가 의원 보좌관제의 도입이다. 예.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인사권 독립은 지금 우리 의회 예. 공무원들,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예.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 우리 의회에 와서도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도 행정에 대해서, 도지사에 대해서 더욱더 그쪽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예.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인사권이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 우리 의회가 예. 결국은 그 집행부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다. 예. 결국은 독립적인 인사권이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또 이 의원 보좌관제와 관련돼서는요. 경기도 예산이 26조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런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의원들에게는 전문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문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 분석을 혼자 다 해낼 수 없습니다. 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도정 질문을 하는데 말이죠. 40분간 도지사하고 도정 질문을 합니다. 도지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료를 취합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놔야 됩니다. 예. 바로 우리 의원들 혼자서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5분 자유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원고 작성하는 것이 참으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그것을 글로 쓰려다 보니 참으로 그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은 한 명의 보좌관도 없습니다. 오직 한 명이서 4 또는 5명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는 9명의 보좌 인력이 있습니다. 예. 이제는 도의원들에게도 1명 정도는 보좌 인력이 배치가 돼서 26조의 예산이 제대로 심의될 수 있고 또 우리 민생을 챙겨나가는 그런 정책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도의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보좌 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면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역시 예산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결국은 지방자치법의 문제입니다. 아, 예. 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네.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네. 이미 우리 경기도의회와 또 전국 시도의장단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법의 심판에 맡겼습니다. 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에 넘겨져 있는 상태고요. 헌법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바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 지방자치법을 고쳐야만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또 안전행정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 시에 건의를 드렸고 네.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이런 후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또는 7월 달에 시행될 수 있다라는 한편의 기대도 가져보게 됐습니다. 예,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또 대통령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지 어쨌든 전문적인 보좌 인력의 확충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됐으니까요. 네. 예. 자,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 교육, 경제, 교통, 복지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을 펴기 위해서 관리하고 또 검토하고 있는데요. 분야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경제 분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의 경제적인 지금 재정 여건 상황 어느 정도가 안 좋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는 어느 정도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요. 네.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전국적 상황의 문제이고요. 전국적 경기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바뀌는 것이 네. 대체로 모든 자치단체에 함께 공유되는 일이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의 경제와 관련된 경제, 과학,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예산 투입이 저조합니다. 네. 일반 회계 예산의 1.5%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전국 평균은 3%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경기도는 투자가 아주 미흡한 형편입니다. 그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경기도에는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 위주의 그런 중앙정부에서의 투자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로 자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과학, 기술 분야에 있어서 투자가 미흡한 것이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 같은 것이 좀 보완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에 김문수 지사께서 예. 또 해외 출장을 하셔서 많은 외자 유치를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네.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복지가 요즘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더 도의 재정이나 지자체들의 재정을 어렵기도 하고 그러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또 필요한 것이고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건복지공보위에서도 어려운 분야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 복지 비용이 늘고 있습니다. 네. 2013년도 경기도 예산의 복지 비용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는 36%로 무려 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복지와 관련된 단체에서는 지금 인건비도 깎이고 있다. 이렇게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거는 중앙정부 위주의 그런 복지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매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어쩔 수 없이 그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결과를 맺고 있고 가용 예산이 적어지다 보니 결국은 도에서 행하는 복지 비용이 삭감되는 일이 발생되고 그 삭감되는 비용 때문에 바로 복지와 관련된 일손들이 더 딸리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선순환돼서 다시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가장 최악의 것을 막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지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바로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지난 3년 전에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가 합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급식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양 기관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도지사도 참으로 다행스럽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 이 무상급식을 하지 않았을 때 아이들 밥그릇 가지고 싸우려 한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 무상급식을 삭감하는 이런 예산을 올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안 하면 얼마나 또 박탈감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돈을 가지신 부자이든 또 이제는 돈이 없는 그 저소득층 부모이든 이제는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제 한마음이 됐고요.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제 도와 도의회가 또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역시 문제는 복지 비용 증가를 감당해낼 만한 이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세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가장 중요한 뭐 부동산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 큰 틀에서 얘기를 한다면요. 복지 비용의 충당은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서 다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결국 증세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이제 그 세 수입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끌어쥐고 있지 말고 지방정부에 내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복지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 복지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무상급식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지역은 이 젊은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시키는 데 드는 엄청난 비용 또 교육비 문제가 심각한데요. 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이 교육비 문제. 바로 이것 때문에 출산율의 저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젊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바로 사교육비 증가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길 꺼려합니다. 그래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그것은 결국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능력에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일을 초래하고 맙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교육복지 이거에 대해서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누리과정입니다. 그래서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까지 무상 보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결국 대학 가기 전 고등학교까지의 무상 교육
이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통 문제도 심각합니다.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역급행철도부터 크게는 광역급행철도부터 작게는 얼마 전에는 또 마을버스 되살리기 운동 관련한 간담회도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조절을 하고 균형을 맞춰야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남과 북입니다. 예. 그동안 경기 남부 지역은 100m 달리기에서 70m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경기 북부 지역은 그동안 안보라는 이름 아래 2중, 3중의 규제로 인해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100m 출발 선상에 있는 경기 북부의 교통 인프라, 이것이 경기 남부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경기 북부 도의원 협의회에서는 예. 도지사께 지금까지 남부의 7, 북부의 3 예. 이렇게 투자한 것을 북부의 7, 경기의 3, 남부의 3 이렇게 투자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네. 2012년도 예산에 도지사께서는 이걸 받아들여서 예. 52%를 경기 북부에 투자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 2014년도 예산이 심의돼봐야 알겠지만 도 집행부가 올린 SOC 예산을 보게 되면 경기 북부가 57%로 올라와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남과 북의 균형적 SOC에 관한 교통 문제에 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금 우리 이 경기도는 너무도 많은 예산을 벌려놓고 있습니다. 네. 사업을 벌려놓고 있습니다. 예. 가는 곳마다 도로 공사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 때문이죠. 이제는 그 예산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곳에 선택적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개통을 시켜서 그 길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수월하게 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참으로 많은 민간 투자 사업, 도로를 만들어내는데 민간 투자 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통량의 수요 예측이 예. 과다 예측이 되어서 마치 통행료가 대단히 높게끔 이렇게 책정돼서 우리 그 길을 다니는 주민들에게 너무도 곤혹스러운 일을 지금 마련해주고 있다. 균형이 없는 행정 서비스를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가 심층적 검토를 통해서 예.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효율성이나 제대로 된 조례, 법령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많이 있다라는 취지로 임기를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내용이 겹치거나 법령에 어긋난 조례들도 사실 도의회에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네. 또 상위법에 어긋난 조례, 예.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가장 기본적 책무다. 네. 이런 생각이고요. 예. 그것을 고치지 않고 임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건 의원으로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의장에 취임한 이후 곧바로 이 문제와 관련된 타스크포스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임채호 부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입법 정책 담당관실에서 주도하고 네. 의원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인 조례를 재검토해서 연말까지 그것을 완료 짓도록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들 이것을 의원 입법 발의로 올려서 조례를 재개정해 나가는 것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의회가 좋은 롤 모델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김경호 의장께서는 취임할 때부터 소통을 유난히 강조하셨습니다. 네. 어떠한 방법으로 소통하시고 소통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제가 의장이 된 것은 네. 그동안 우리 의회가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수당인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계속 대치 상황이 있어졌고요. 또 의장과 부의장이 소통을 안 했고요. 또 우리 의회와 도청 간의 소통이 없었고요. 또 도청과 교육청 간의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껏 이렇게 바퀴가 헛돌았다. 저는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할 가치는 소통이다 예. 해서 두 부의장님과 소통을 했고 예. 두 양당 대표님과 소통을 했고요. 또 김문수 도지사와 소통을 했고 김상곤 교육감과 소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과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이 여야 대치 상황이 정상화를 찾아 나갔고요. 다수당과 소수당에서는 서로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지금 의회를 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여태까지 약 10년 동안 캐캐 묵어왔던 경기도청과 경기도 교육청 간의 문제도 지금 이제 해결의 막바지에 다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학교 개발 용지 부담금과 또 재정 보전금 이 두 문제로 인해서 약 1조 4천억 정도가 경기도가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 기관 간에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회가 소통을 내세웠고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약 80% 정도가 진척을 받고요. 11월 22일부로 이제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네. 일단 대화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소통의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계속 중용의 리더십을 남은 임기 동안 좀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각 상임위들의 이제 11개 상임위가 있는데 활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네. 어떤 내용인지요? 예, 사실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네. 의정연구센터를 차렸습니다. 예.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원 보좌관제가 있었으면 이런 제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의원 보좌관제가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29명의 석박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그분들이 11개 상임위원회에 2명씩 배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건데요. 예.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에 2명씩 배치되다 보니까 예. 의원들을 제대로 보좌하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취임 후에 이 문제를 바꿨습니다. 비록 상임위에 2명씩 배치가 됐지만 그 인력들이 의원들에게 대해서 1:1 맞춤형 의정 서비스를 해야 된다.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네. 자료가 필요한 것인가? 이슈가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그들이 직접 달라붙어서 의원들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네. 5분 발언을 한다. 그러면 5분 발언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고 또 그 원고를 작성해 나가는데 함께 가고 이런 것입니다. 또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경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굴해내고 의원들에게 질의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정연구센터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1:1 맞춤형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그런 결과 의정연구센터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500개의 이슈를 개발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첨부해서 각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에 필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데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말 곳곳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슈를 선정을 하고
그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의정 활동을 제시해주는 네. 지침서 같은 거죠, 말하자면. 맞습니다. 예. 예. 의정 활동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지고 전문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오랫동안 김경호 의장의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의 의정 활동과 의회를 이끄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인적인 궁금증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예. 기초의원으로 기초의회 경험이 오래 있으시고 또 광역의회 부의장도 역임을 하셨는데요. 지역구가 의정부시잖아요. 네. 예, 의정부에 어렸을 때부터 오래 사셨다고요? 네. 저는 김제가 저를 낳아줬고요. 예. 의정부가 저를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예.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우셔서 예. 제가 어렸을 적에 의정부에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의정부에서 집안이 어려운 관계로 신문 배달도 했고요. 네. 또 봉투 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으로 어려운 시절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를 썩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그냥 중간에 조금 앞 정도? 예, 이 정도에 있었고요. 예. 그렇지만 운동을 대단히 좋아하는 예.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축구 선수를 했고요. 예. 고등학교 때는 사격 선수를 했습니다. 축구하고 사격은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예. 고등학교 때는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련이 있게 되면 고등학교 학교 대항전이 있고 그 대항전에 사격은 필수입니다. 예. 그때 제가 우리 학교의 사격 선수로 예. 매일 훈련을 하면서 예. 사격대에 나갔고요. 그것이 군대 가서도 상당히 1등 사수로서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의 스나이퍼, 저격수 근무하셨으리라 생각이 아니, 드네요. 그건 아니고요. 예, 좀 대대 사격대까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전공은 정치외교학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정치 쪽에 그럼 어렸을 때부터 꿈이 좀 있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1980년도 광주 민주화 운동이 네. 저에게는 큰 계기를 마련해 줬고요. 예.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의정부라고 하는 미군 기지, 네. 바로 이 미군 기지이고요. 또 하나는 시민운동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동네 누나들이 시집을 못 갑니다. 우리 누나들이 바깥에 나가면 연애하면 예. 그들이 사는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 의정부라고 대답하면 그 다음부터 혼담이 깨집니다. 아하. 예, 기지촌의 동네로 예. 사람들에겐 인식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 바로 이 의정부의 이미지, 이것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의정부의 발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군 기지라는 기지촌이라는 것을 깨트리고 의정부가 어떻게 더 나은 도시로 나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저는 시민운동을 하게 됐고요. 예. 의정부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 북부 환경운동연합, 예. 이런 시민운동을 하면서 시의회 모니터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시의회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시의원들이 질의하는데 시의원들이 공무원들을 바꾸지 않고서는 시민의 권리를 잡게 만들어줄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공무원들이 제대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시민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사명감과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그것을 예. 이룰 수 있는 것이 시의원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95년도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또 특이한 이력 가운데 지금 말씀하셨던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환경 분야에 1997년을 빛낸 인물로도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특별히 환경 분야에 또 관심이 있으셨나 봐요? 네, 제가 예. 지역구가 호원동이었었는데요. 호원동에는 전국 최초의 50톤 규모의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소각장에서 기준치의 예. 50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배출되게 된 겁니다. 네. 바로 이 문제가 제가 환경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원장으로서
이 소확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 소확장은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다이옥신 배출되지 않는 그런 소확장으로 변해 있고요. 네. 또 저는 의정부시 환경기본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전라도 광주시 다음으로 지방의제 20일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도록 만든 그런 쾌거를 올렸습니다. 예. 의정부가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기초의원이 한 일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대단하다 해서 네. 그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환경인상을 받았고요. 예,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사와 집념이 또 김경호 지금의 의장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난치병 아이들을 돕는 콘서트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특별한 네.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애가 5입니다. 굉장히 많은 자녀를 두셨네요. 예. 그런데 예. 그 중에 셋째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그때 보내고 나서 제 마음은 비록 보냈지만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 아이를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되고 만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치기 위해서는 이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되는 일을 해야겠다.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얘를 하늘나라로 더 이상 보낼 수 없다. 네. 이런 판단하에 지금은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되어 있는 추가열 씨 하고 같이 매주 토요일 의정부 시청 앞 청소년 광장에서 토요일마다 난치병 어린이돕기 자선 콘서트를 약 6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3명의 아이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하게 됐고요. 그때가 돼서야 저는 제 아들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하늘나라에서도 아들이 아버지를 고맙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에게 함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남은 임기 동안 이것은 내가 꼭 이뤄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 지금 현재 도의원님들이 제9대 의회 때 다시 이 의정 단상에 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1200만 경기도민의 뜻에 따라서 민생을 챙겨나가는 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바로 그 심부름을 제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꾸준히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제9대 의회에 재입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소홀해질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정말 합치된 의정 일정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전국 최대일 뿐만 아니라 그 질 또한 전국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의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경기도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또 경기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인사해 주시죠. 네, 경기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경기도 의원들 운동화 끈 꽉 졸라 매겠습니다. 허리끈 꽉 졸라 매겠습니다. 뛰겠습니다. 그래서 민생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가려운 곳, 불편한 곳을 찾아내겠습니다. 그것을 생활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그런 진심이 경기도민들에게 꼭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도 진실한 마음이라면 꼭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에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2013년 11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OBS 초대석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